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자율주행 어떤 그 무인 드론, 무인 비행체, 또 자율주행 로봇 이런 기술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반도체 안에서 어떤 그 최적의 정보의 입출력 경로를 정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1 또는 수백조 분의 1로 가로 세로로 나누고 그것을 좌표와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상층부를 가로 세로로 쪼개고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가로 세로 나누고 그것을 좌표와 숫자로 표시합니다. 하층부도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죠. 물론 거기다 문자를 같이 동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좌표와 숫자 표시는 이렇게 가장 편리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바닷속도 가능하고 우주, 인공위성의 고도까지도 하늘에다 줄 긋는 거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공위성의 위치와 또 그 앞으로 그 속도, 거기에 그것을 정확히 이동 경로와 이동적인 속도를 계산해 가지고 정확한 예측 지점에서 요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 무기로서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설계를 하실 때도 반도체 이동 경로가 이렇게 정보 입출력 경로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방식은 정보 입출력 할 때 경로를 최대한 많이 두는 것, 이것이 이제 제 방식이에요. 뭐 가령 뭐 사진이다, 동영상이다, 또는 문서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수백만 개의 파일을 작은 조각으로 쪼개가지고 그것을 동시 저장, 반도체의 동서남북, 반도체의 경로를 동서남북에 각 반도체가 이렇게 사각이라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저장 장치가 사각이라고 했을 때 동서남북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그것을 원하는 곳에 저장을 수많은 경로를 하나가 만드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경로를 만들어 줍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반도체가 있다고 했을 때 경로를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는 뭐 4분의 1로 쪼갤 수 있습니다. 6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원하는 대로 몇십 분의 1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쪼갤 수 있고요. 각각의 경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여기에 막 20몇 개 있다. 그럼 여기도 20몇 개, 여기도 20몇 개, 여기도 경로를 많이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정보 고속도로입니다. 통신할 수 있는 통신 고속도로, 정보가 입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사다리 모양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다리 모양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만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정보가 흐름이 원활한 곳으로 스스로 찾아서 경로를 저장을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가령 사진 같은 거 동영상을 수백만 개로 쪼개서 한 군데 저장해야 된다고 고정관념을 가시잖아요. 아니, 다 사방대 조각들로 저장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추출할 때 같은 그 암호 파일 방식이든지 같은 번호를 갖고 있으면 뭐 특정 코드를 갖고 있으면 이쪽으로 같이 동시에 불러올 수 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를 수백만 개나 100만 개 단위로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쪼개가지고 한 군데만 저장을 하면 그쪽으로만 가면은 만약에 그 정보 고속도로가 막혀 있다. 많은 작업을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방대 원하는 곳에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동시에 저장을 하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네,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보 고속도로, 정보 통신 통로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동서남북으로 사방대 가서 동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정보의 입출력이 통로가 이렇게 많을 수 있다. 다 정보 입출력, 입력과 출력하는 정보
고속도로가 숫자가 많다, 최대한 많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이 안에서 공간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저장 경로가 이 안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저장 경로가 통신선이 많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정보의 통신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노 구조로도 이렇게 정보 통신 통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최적의 정보 통신 이쪽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정보 통신 통로를 통해야 되지만, 그렇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위에 갈 수도 있고요. 이 안에도 동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정보를 스스로 경로를 찾아서 최적의 가장 좋은 속도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통신선이 여러 개가 최대한 많이 있으며, 그래서 사다리 방식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간의 정보 고속도로를 사람이 이쪽 도로 탔다가 저쪽 도로 탔다가 골목을 탔다가 이렇게 하듯이. 그럼 이것은 무슨 방식입니까? 자율주행 도로 방식. 자율주행 도로나 자율주행 로봇이 움직이는 방식도 반도체 저장에 있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반도체 안에서도 앞으로는 반도체 저장 장치 안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이쪽 지점에 도착하거나 이쪽 지점에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여러 군데의 도로를 통해서 들어갈 것이다. 이쪽 사방대 도로를 경로를 통과해서 최적의 짧은 시간 내에 정보를 입출력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 반도체나 저장 장치 안에서도 이거 안에를 공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두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두께도 있고 가로 세로 높이를 계산해서 아까 것을 쪼개가지고 0점 아까 전에 가로 세로로 제가 이렇게 1cm 단위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수백조 분의 1, 수천조 분의 1로 쪼개서 가로 세로를 1cm 단위로 쪼개서 0점 나노 단위로도 돼요. 숫자 계산이니까. 그것을 정확히 좌표로 표시한다면 아주 정밀한 지도가 완성되겠죠. 상층부도 하층부도 바닷속도 그런 식으로 이 반도체 안에도 그렇게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맵 지도, 좌표 방식의 정보의 고속도로, 정보의 이동 경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런 도로라, 정보의 도로라고 표시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보의 도로라고 표시해서 가장 최적의 경로를 이것을 숫자 하나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을 좌표 방식으로 숫자로 표시해서 이쪽에 도달하거나 원하는 곳에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들어가는 정보 입출력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됩니다. 이것은 자율주행 차량도 보면은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맵지도라든지 좌표 방식이 어떤 내비게이션, 좌표 방식 맵지도가 있어 사람이 하는 것처럼 골목도 탔다가 이쪽 도로 탔다가 저쪽 도로 탔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제 이 자율주행 로봇도 이렇게 보면은 마그네틱 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호텔 로비다 그런 호텔 로비, 호텔 복도 그러면 가로 세로로 거기도 쪼개고 높이로 쪼개서 좌표방 사람이 오면 일단 멈췄다가 옆으로 피했다가 좌로 피했다가 좌로 몇 걸음 피했다.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사람으로 좌로 몇 걸음 피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옆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이렇게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비행체다 그러면 이제 드론이다 그러면 상대방 미사일 공격이 왔다. 상대방이 적기를 발견했다. 그러면 나는 좌로도 피할 수 있고 우로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요. 밑으로 몇 걸음을 갈 수 있어요. 물론 비행기가 몇 걸음을 가지는 않죠. 좌표 방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어느 지점에 A, B 지점에 도착을 하고 미사일이 이렇게 이동 경로가 있을까요?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저쪽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비행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로를 스스로 회피 기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경로를 좌표 방식으로 설정을 해 놓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것을 사전 입력 방식으로 해서 선택지를 줄 수 있을까요? 자, 회피 기동할 때 최적의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1번부터 5번까지 놨다. 그러면 조종사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자동 비행이었을 경우는 정해진 우선 경로를 따라서 회피 기동을 정해진 좌표를 방식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상대방의 미사일을 갖다가 속도를 예측하고 그 미사일의 어떤 특성을 이해를 하고 먼저 이렇게 상대방의 적기를 발견했다 또는 미사일을 발견했다 전파를 쏩니다. 전파를 쏠 때 상대방이 이렇게 만약에 상대방의 적기가 있다 그러면 전파를 하나만 쏘는 게 아니라 예측되는 방향 얘가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쪽으로 동서남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전파를 사방에 여러 군데 미리 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되는 지점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높이를 계산할 수 있고 운행 경로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다음 예측 지점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미리 요격 미사일을 쏜다든지 요격하는 다른 공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다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자율주행 차량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동차가 미친 자동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를 그렇게 보면 역주행하거나 또는 그 도로가 딱 정해지지 않았을 때 차선이 그려지지 않은 골목길 같은 데서도 이렇게 넓지만 보통 주택가 같은 건 차선이 잘 그려져 있지 않죠. 이렇게 1차선, 2차선 이렇게 했을 때 그것까지도 자율주행 그 차량 그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표 방식으로는 이미 그 지도가 그 도로가 차선이 없을지라도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그 어떤 좌표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가 완성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미리 사전에 그런 지도를 탑재하고 다니는 거죠. 상대방의 차량을 이렇게 전파를 쏜단 말이에요. 쏘고 여러 군데 씁니다. 각도를 따라서 각도를 예측해야 되니까. 근데 움직임을 예측해요. 그러면 그 속도가 자동 계산이 되고 상대방 움직임 다음 예측 움직임을 따라서 나는 회피기동을 이 자동차를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몇 군데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또는 그것을 사전에 입력 방식으로 회피기동을 방법을 정해놓을 수 있을까요? 2가지나 3가지, 5가지. 그렇죠?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운전자가 대응하기 힘들잖아요. 수동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그 방식을 이제 쓰시면 이제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의 전파를 여러 군데 각도로 쏴서 예측하고 속도와 이동 방향을 나누기에 따라 회피 기동을 정하는 이렇게 움직이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 방안을 뭐 2가지나 3가지 대응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주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피 기동을 자율주행 차량에게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율주행 로봇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어떤 비행체, 드론이라도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예측 시스템을 가지고 상대방을 여러 군데 쏴서 제가 TV를 좀 봤는데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것을 예측 시스템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저건 내 기술인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드론이나 비행체에서 상대방이 적기를 쏠 때 한 군데만 전파를 쏘는 게 여러 군데 전파를 쏴가지고 속도와 이동 경로 예측해서 내가 방어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공격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전투기에서 어떤 그 방식을 이렇게 어떤 업체가 지금 제 기술은 항상 거기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기술은 항상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술이 바로 제 기술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자율주행 차량은 그런 예측 시스템에 대해서 기존에는 갖춰지지 않았었어요. 그것은 여러 군데 전파를 쏴서 예측하고 내가 행동을 결정하는 것, 가령 방어, 이렇게 움직임을 결정한다는 거죠. 방어 움직임, 공격 움직임, 전투기는 공격하죠. 차량은 그렇게 공격할 필요는 없으니까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전파를 여러 군데 쏴서 예측 시스템을 하는 것이 그 업체가 내 거를 썼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 기술입니다. 네. 어떤 데서도 쓰이지 않는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더구나 움직임을 할 때 좌표 방식으로 사람으로 얘기를 하자면 좌로 몇 걸음, 앞으로 몇 걸음, 뒤로 몇 걸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A라는 좌표, A 몇 번이라는 좌표로 갔다가 이쪽 갔다 회피 기동을 가장 최적의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입력 방식으로 정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2가지가 있을 수 있고 3가지, 5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따라서 대응 방법을 이렇게 설정해 놓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한다면 이 방식을 선택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제 방식의 카메라는 이렇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다 그러면 카메라 렌즈를 여러 군데도 하나잖아요. 여러 군데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시에 180도를 탁 화면을 뒤까지 볼 수 있으면 뒤에도 카메라 달아놓으면 뒤까지 360도를 지상에서는 360도만 봐도 되죠. 360도 봐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앞에서만 위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도 움직임이 미친 자동차는 뒤에서도 박습니다. 옆에서도 박고 그렇기 때문에 360도를 커버해서 자율주행 차량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할 때 이 방식으로 동시 촬영을 한다는 거죠. 가령 뭐 드론이나 비행체는 여기 위에도 하늘 위와 땅 밑에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까지도 뭐 잠수함 같은 것도 역시 앞, 뒤, 위, 아래를 동시에 촬영을 하는. 그래서 카메라를 여러 대 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카메라 여러 대 둬도 되지만은 이렇게 한 카메라에서 동시에 이렇게 촬영을 해버리는 구조거나 카메라 숫자가 적은 숫자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 방식으로 해서 정보를 통합해서 이렇게 전파도 역시 앞에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게 앞으로 발전할 때는 전면뿐만 아니라 전후좌우를 다 쏜다는. 정부에서 허가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전파 공유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줄지도 몰라요. 방식을. 그렇지만 전투기 같은 거 드론 같은 데는 전면 앞, 뒤, 좌우, 위, 아래 여기까지 다 전파를 쏴가지고 사람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든 사물을 감지하듯이 다 감지해서 대응 방식을 위험 방식을 사전 입력 방식으로 딱 이렇게 대응 방식을 정해놓으면 그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렌즈에 여러 개의 카메라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한 카메라에서 여러 개의 렌즈가 각도를 동시에 촬영하고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시켜주고 각각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런 카메라 만드시면 휴대폰, 스마트폰 안에도 이걸 할 수도 있고 군사용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찍으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안테나를 제가 360도 안테나를 얘기했는데 360도 각도를 담당하는 작은 안테나가 각도를 따라서 전파를 쏘면 돼요. 360도 안테나가 있고 위아래도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전파를 쏠 수 있습니까? 네, 쏠 수 있습니다. 전파를 쏴가지고 이것을 사물을 정확히 360도 모든 곳에서 모든 사방 방향에서 들어오는 위험이나 그리고 움직임을 감지해서 그에 따라 대응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을 쓰시면 군사무기에 있어서도 아니면 차량이나 드론이나 비행체에 있어서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배에서도 그렇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마십시다. 제 기술이 어떤 업체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측 시스템 여러 군데 전파를 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속도를 계산하고 다음 움직임을 예상해서 내가 방어 기동을 하거나 이렇게 자동차는 갖다 박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는 없으니까 방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측 시스템을 어떤 업체가 지금 TV 보다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쓰지 마세요. 네. 이 기술, 어떤 기술은 모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디어입니다. 사고방식의 유연함이 필요하고 창의성이 필요한 것이 기술 세계입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대상을 따라서 뭐 이렇게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동 가능한 경로와 이동 가능하지 않는 경로를 구분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든 자율주행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어떤 무인 비행기, 뭐 드론이나 뭐 비행체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겠죠. 또는 뭐 자율주행 뭐 무인 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무인 배가 가서 이렇게 요격하는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요격하는 무기로 사용했을 때 무인으로 가도 되잖아요. 무인 무기로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요격을 하면 훨씬 더 쉽겠죠. 인명 피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닷속에서도 좌표 방식의 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좌표 방식의 지도, 좌표 방식의 내비게이션으로 움직여서 스스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는 카메라를 탑재하고 나서 전후 좌우를 이렇게 바다 밑에와 위에까지 카메라를 탑재하고 이렇게 전파를 동시에 360도 위아래까지 쏘면서 움직이면서 상황을 파악해서 요리조리 막 고속정 같은 게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항공모함이나 각종 구축함을 요격한다. 미사일을 쏘거나 어뢰를 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면 제 방식이 어떤 유탄 발사기인데 유탄 발사기를 여러 개 둬가지고 동시에 쏘는 식으로 유탄 발사기 좀 사거리도 느리면 좋겠죠. 유탄 사거리는 사방 몇 킬로 정도면 가까이서 벌떼처럼 많은 숫자 가가지고 항공모함 요격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유탄 발사기 나가는 구경 하나잖아요. 유탄 발사기를 8개나 뭐 5개나 원하는 대로 숫자를 이렇게 수동 방식, 수동으로 이렇게 장전하는 방식, 자동으로 유탄 어떤 포탄을 발사기의 포탄을 장전하는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많은 포탄이 날아가게 되면은 그래서 요격 당할 수밖에 없죠. 이제 폭격도 고성능 폭격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움직이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좌표 방식의 내비게이션 전 세계로 수백 조 번의 수천 조 번의 쭉 가로세로 쪼개서 1cm 단위로 하셔도 돼요. 뭐 0 나노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숫자니까 앞으로는 보다 정밀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뭐 반도체 안에서는 나노 단위로 돼요. 그렇지만 실제 뭐 어떤 맵 지도나 내비게이션은 1cm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하로도 뭐 단순히 뭐 하늘에다 뭐 공간에다 줄 긋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이나 자율주행 로봇 또는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무인 드론과 무인 비행체 이렇게 했을 때 중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령 컴퓨터에 전부 다 컴퓨터가 되어 있잖아요. 운영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기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다른 전원이 어떤 과전류가 흐르거나 과전압이 흐르거나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오작동이 일으켰을 때 중요 시스템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 얘기를 하자면 판단을 하거나 이렇게 과전류가 흘러서 머리를 손상시킨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 시스템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컴퓨터를 움직이는 로봇 컴퓨터 또는 자율주행 차량 컴퓨터 또는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무인 비행체, 드론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 또는 공작기계들을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판이나 따로 배터리를 만들려는 제 방식.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나가버렸을 때 그 중요 시스템이 손상을 당하지 않도록. 가령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전원이 갑자기 나가게 하드 디스크가 날아가잖아요. 하드 디스크가 손상을 입어서 폐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컴퓨터의 주요 고장 원인인데 뭐 컴퓨터의 CPU나 뭐 각종 이렇게 기본 소프트웨어 이렇게 CPU나 하드 디스크 주요한 부분들을 따로 전원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원이 나가더라도 계속 전원이 살아있어서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한다면 문제가 없죠. 그 따로따로 이렇게 전원이 돼 있어서 이쪽에 과전류가 흐를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전류나 그래서 이제 중요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따로 배터리나 어떤 비상 전원 장치, 비상제 전원이 나오고 비상 전원 장치가 0. 몇몇 초 만에 딱 가동이 돼가지고 흐름이 끊기지 않게 계속 전원이 공급이 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비상 전원 장치를 마련했을 때는 거기도 역시 전기가 탑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건물에도 보면은 이렇게 한정 같은 데 공급이 끊어져도 비상 발전 장치를 통해서 그냥 가동이 즉시 되잖아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비상 발전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 그때 이제 다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수리를 하기 전까지 그걸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 방식의 어떤 로봇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차량이나 뭐 이렇게 무인 비행체나 기본 어떤 전원 시스템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사실 뭐 30분간 또는 1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비상 전원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중요 시스템, 운영 체제라든지 기판이라든지 컴퓨터로 얘기를 하자면 하드디스크까지 이렇게 중요한 부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배터리로서 따로 전원을 공급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나 로봇 같은 경우에도 또는 드론 같은 경우에도 어떤 대상물을 정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것과 운행하지 못할 것, 뭐 도로를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도로를 넘어서서 보도까지 막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도까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보도까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움직일 수 있고 이동 가능한 거리, 곳과 거리, 가능하지 않는 것을 딱 구분을 해놓는 방식인데 보도는 침범하지 않, 보도 몇 미터까지는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거 좌표로 딱 사전 도덕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대응 방식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로수를 분별하거나 건물을 분별하거나 사람을 분별하되 사람 남자 여자 또 노인으로 보이는 게 카메라 촬영이 있어야 되겠죠. 체구 이런 것들 다 어린아이 같은 게 체구 같은 어린아이 같은 것들을 사전 입력해서 카메라로 인식을 해가지고 좌표 방식으로 인식을 하면 그래서 이것이 보다 쉽단 말이에요. 좌표 방식으로 인식을 이렇게 이런 CCTV 같은 데서 촬영을 하잖아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좌표 방식으로 인식하면 그 사람의 키와 면적, 뭐 이렇게 체중까지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 여자를 파악할 수 있고요. 어린아이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표 방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세밀하게 그 사람의 면적을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 면적 크기를 면적이 옆으로 뚱뚱 이렇게 옆으로 퍼졌다 위로 퍼졌다 키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하면 정확히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좌표 방식 안 하실 때는 그렇죠. 어림 대중으로 이렇게 자기 그 사람을 전파를 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와 높이를 측정을 해야 되겠지만 좌표 방식에서는 그 사람을 자동 측정 많은 사람이 걸어가더라도 그 사람이 키라든지 성별 어떤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특징 같은 거 듣고 촬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CCTV에도 좌표 방식을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공 CCTV 행정기관에서 경찰이라든지 공공할 때도 좌표 방식의 CCTV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전 세계를 어떤 수백조 분의 수천조 분의 이렇게 가로 세로로 쪼개고 1cm 단위로도 할 수 있어요. 가로 세로 쪼개서 그것을 좌표 숫자로 표시하고 상공 하늘도 이렇게 하늘 이렇게 땅 밑으로도 좌표 방식으로 1cm 단위로도 가능. 하늘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는 이 방식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 안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어떤 공장 안도 그렇게 좌표 방식으로 해서 로봇이 전파를 쏴가지고 가로 세로를 측정하고 높이까지 측정해서 스스로 경로를 설정해서 움직입니다. 사전에 입력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사전에 입력이 아니라 학습 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경로를 할 수도 있겠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좌표 방식은 어디나 사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도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공간 측정, 가로, 세로, 이렇게 높이까지 측정해서 스마트폰을 움직이시거나 그 안에서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할 때도 좌표 방식으로 정확히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카메라를 여러 개의 카메라 렌즈를 해서 동시에 180도를 찍어준다든지 뒷면까지 후면 카메라는 없죠. 후면 카메라까지 달아가지고 360도를 동시에 촬영한다든지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그리고 스피커를 스마트폰이나 TV 같은데 여러 개 달아가지고 출력을 조절하는 거. 뭐 스마트폰에서 좀 크게 듣고 싶은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피커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소리를 더 키울 수 있을까요? 말 이장님이 하나의 확성기로 하는 것보다 100개의 확성기가 더 소리가 크겠죠. 이렇게 스피커를 스마트폰에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출력을 강하게 만들어내거나 TV에서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끄고 두 개만 키거나 세 개를 키고 네 개만 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제 방식의 어떤 스피커 같은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스피커 안에 스피커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해가 가시죠? 작은 스피커들이 전원으로 연결되어서 음향 수신만 할 수 있어요. 음향 정보를 수신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작은 스피커가 여러 개, 또 수십 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스피커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확성기가 많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마을 이장님이 하나의 확성기보다 100개의 확성 얘기라는 게 더 크게 들리겠죠. 그래서 그 원하는 숫자를 10개짜리가 있다, 스피커가. 근데 그중에 5개만 켜고 5개는 안 켜고 2개만 켜고 이렇게 해서 출력을,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동시에 음향 신호를 동시에 거기다 전송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기술 구조를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맛있게 좀 합시다. 보면은 그 자율주행 차량이나 자율주행 로봇 안에서도 스스로 자율주행 또 드론이라든지 사진 촬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블랙박스처럼. 그렇죠. 블랙박스처럼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할 때 좌표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방식을 사용하셔도 정확히 좌표 방식으로 찍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찍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모든 게 앞으로 좌표 방식으로 가. GPS를 대신해서 이걸로 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편리하고 누구나 만들기도 쉬워요. 누구나 단순히 하늘에다 줄 긋는 게 아니니까, 도로에다 줄 긋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계산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이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크기를 뭐 0.1cm가 아니라 0.5cm, 0.1cm도 되고 나노 크기로도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이동 경로를 설정할 때 나노 크기로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든 게 앞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술은 너무 단순하고 쉬워서 아이디어가 뛰어나죠. 대신 모든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기술들은 아이디어에 의해서 나옵니다. 특허도, 수많은 특허도 엄청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지만 단순한 아이디어로부터 모든 기술은 나오는 것이며, 그래서 뛰어난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